안녕하세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호흡기내과 의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일본에 유학 중이고 딸은 남편의 뒤를 이어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미팅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 줄은 몰랐어요. 고지식하고 엄격했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은 흰 피부에 적당한 키를 가진 훈남으로 유머 감각까지 갖추었으니 제겐 너무나 완벽한 이성이었죠. 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전공해서 그런지 생각은 깊고 삶의 태도는 진중했습니다. 데이트할 시간 내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틈틈이 만나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커져갔어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 아빠 진짜 이주시대 사람이야. 아니, 새언니랑 오빠가 5년이나 사귀었는데 새언니 집이 이혼가정이라고 결혼을 반대하잖아. 새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마 집안이 기운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무튼 평범한 집안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반대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 지금 오빠는 단식 투쟁하고 난리가 났어. 민기 씨, 표정이 왜 그래? 갑자기 얼굴에 먹구름 가득인데? 왜? 어디 아파? 아니지, 수연아. 나 진즉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걱정이 된다. 자기가 왜? 사위가 의사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실 양반인데? 게다가 자기 사돈이 돈 많은 건물주인데? 겁날 게 뭐 있어. 오히려 우리가 눈치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뭔데?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해? 실은 우리 집도 재혼 가정이야. 어? 내가 4학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 진짜? 그럼 동생들은? 걔들도 의붓 형제야. 어머니가 데리고 오신 남매. 남편이 처음으로 꺼내놓은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뵙고 왕래했던 터라 그런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못했거든요. 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어머니와 같이 놀러간 사진이 많았고 누가 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정한 모자지간으로 서로를 애틋하게 여겼습니다. 꿈에도 몰랐어.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던 거야? 그래도 나한텐 친어머니나 다름없어. 알잖아. 우리 어머니 진짜 좋으신 거. 알지. 자기랑 엄청 사이 좋잖아. 그것도 난 부러웠거든. 우리 엄마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어릴 때부터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어. 내가 좋아하는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중학교 때는 사춘기라 내가 좀 삐딱선을 탔는데 그때 나를 바로잡아주신 분도 어머니셔. 어머니는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마음을 다해 채워주셨어. 생일에도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고 새학기마다 선생님과 상담도 하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일깨워주셨지. 이건 돌아가신 친엄마에 대한 의리와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야. 알 것 같아, 자기마.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직 이걸 또 굳이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아무튼 자기 아버님이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이놈의 집구석은 안 된다고 하실까봐. 걱정 마. 평범한 가정이 대체 뭐야? 한 집 건너 이혼 가정이고 두 집 건너 재혼 가정이야. 이런 나라에서 평범한 집안을 따지는 우리 아빠가 너무 구닥다리 노인네라서 미안해.
초등학교 4학년, 엄마를 잃고 외롭게 집으로 돌아왔을 남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던지고 응석 부릴 엄마를 찾아도 없고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엄마도 없는 어린 시절 남편의 시간. 지금의 시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남편처럼 시어머니를 몹시 존경하고 좋아했으며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강욱 씨는 어릴 때는 어땠어요? 엄청 착한 아들이었죠? 그죠? 글쎄, 착한 아들이기도 하고 아주 못된 아들이기도 했지. 그치, 아들? 엄마, 쉿! 뭔데요, 어머니? 들려주세요. 민기 씨 이야기 너무 궁금해요. 아들, 괜찮지? 민기가 한때 중2병에 걸려서 이유 없는 반항을 지독하게 할 때가 있었단다. 내가 말을 걸면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면서 나를 유령 취급하더니 급기야 가출을 했지 뭐냐? 와, 반항아 이미지는 아닌데, 그죠? 전교 1등만 하던 모범생이 갑자기 삐딱선을 타니까 내 속은 어땠겠니?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 같아서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더라. 매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아들과 친해질까 연구하고 반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하고 독서실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지. 독서실로 매일 도시락하고 새 속옷과 양말을 가져다 줬어. 날 안 보려고 하니 독서실 사감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때 손편지를 썼지. 그리고 데리러 갔는데 어쩐 일인지 순순히 따라오더라. 그 다음부터 착한 아들로 자랐지. 민기 씨, 중2 때 왜 그랬어? 이유 없는 반항이었지 뭐. 한창 그런 나이잖아. 뭔가 참을 수 없는 화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 그래도 어머니가 독서실로 데리러 와서 좋았지? 가출하고 불편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행히 엄마가 데리러 오셨더라고. 못 이기는 척하고 얼른 들어왔지. 그 이후로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빠는 역시나 사돈 집안을 따지면서 이 결혼 반댈세. 정색하고 반대했지만 새언니 결혼권으로 홍역을 세게 앓았던 엄마와 오빠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고 저까지 단식 투쟁을 벌여서 결국 아빠의 승낙을 얻어내었습니다. 4년 연애를 하고 마침내 상견례를 하던 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너무 똑 닮아서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는데요. 반면에 저희 남편과는 이목구비는 물론 체형과 분위기조차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싹싹하신 시어머니와 달리 시동생과 시누이는 예의상 목례만 겨우 하고 입도 번긋하지 않더군요. 원래 과묵한 건지 그 자리가 못마땅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어색한 미소로 앉아 계셨고 그 자리는 주로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대화를 주도하셨어요. 사부인,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누구를 닮아서 인물이 좋은가 했더니 사부인을 닮아서 인물이 훤하네요. 그런가요? 아이들 인연으로 시작해서 사돈댁과 이렇게 큰 인연을 맺게 됐네요.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더 마음이 놓입니다. 제 딸이 아드님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상대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 예비 며느리인데요. 아드님한테 비할 바가 아니죠. 그 어려운 학문을 공부했는데도 심성까지 좋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저 녀석이 다 알아서 했죠. 사실 제 아들이지만 참 대견합니다. 왜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강한 아이예요. 정말 뭐든 잘 해낼 아이죠. 사부인, 의사 사위 보려면 열쇠 3개는 기본이라죠? 아드님 앞길은 저희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런 말씀 마셔요. 강욱이 혼자서도 잘하는 능력남이고요. 마침 저희 건물 3층이 비어서 거기 신혼살림 차리기에 딱 안성맞춤이거든요. 애들 돈 모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 어떨까 싶고 차도 새 차나 다름없고요. 결혼 준비도 우리 가볍게 하시죠. 시어머니는 사업가답게 시원시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를 닮았는지 외모도 성격도 시아버지와 사뭇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이셨어요. 시아버지가 향유하는 꿈과 낭만의 세계, 경제적 활동과 재테크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난한 시인과 부동산 투자에 안목 있는 여성 사업가의 재혼이 낯선 조합인 듯 보였지만 두 분의 금술은 아주 좋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남달랐다니까? 아픈 친구들 있으면 업어서 양호실에도 데려가주고 성적 안 좋은 애들 공부도 가르쳐줬지. 칠판에 글씨는 또 얼마나 잘 썼게? 글씨체가 반듯반듯한 게 아주 명필이었어. 당번이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까울 정도로 작품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버님을 좋아하신 거네요? 글쎄, 그냥 참 좋은 애다, 이 정도였지.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다, 얘. 나중에 다 늙어서 호랍이 과부로 만나고 보니 점점 든든하고 믿음직한 게 느껴진 거지. 게다가 매일같이 시를 써서 보내주는데 나는 그런 게 또 처음이라 마음이 몽글몽글하대. 어머니 아직도 좋으신가 봐요. 아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볼이 발그레지셔요. 어머, 그러니? 나도 참 주책이지. 내가 돈 벌 줄만 알았지 정말 다른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단다. 한창 때는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서 금고에 다 넣지도 못할 정도로 많았지. 돈을 쌀자루에 담을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지. 와, 어머니는 제복도 있으시네요. 제복인지 박복한 건지 모르겠다. 전 남편을 돕는 입장이었는데 한창 사업이 잘 돼서 일본이며 중국, 동남아 해외 출장이 잦았어. 한 번은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피곤하다면서 샤워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다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곤히 자고 있는 줄 알았지. 요단강을 벌써 건너가는지 누가 알았겠냐. 밥 먹으라고 흔들어 깨우는데 쎄한 거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 그때 어떻게 정신줄을 잡고 살았나 모르겠어. 남편 대신 경영을 도맡아야 하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민기가 7살, 민지가 5살이었는데 엄마가 한창 필요할 때 일하느라 사업한다고 바빠서 민기 민지가 갓난아기 때부터 잘 보살피지 못했단다. 할머니와 큰이모가 애들을 대신 봐주셨는데 그게 늘 미안하고 그래. 그래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성 사업가의 길을 가면서 가정도 화목하게 잘 꾸리시고 정말 멋져요. 그래 보여? 그럼 다행이고. 나는 내가 모자란 것밖에 안 보인단다. 시어머니가 일군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시인이었던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만남은 경제적인 안정감까지 안겨주었죠. 하지만 시동생과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마치 자기 집 재산을 축내고 뺏으려는 도적놈 취급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노골적으로 남편과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를 가족에게 소개하는 날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거나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새신랑을 보러 갔는데 시누이는 저희를 소개도 시키지 않고 남처럼 대했어요. 시누이보다 2살 더 많은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하나같이 저희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대체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동서까지 저희를 벌레 보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랑 같이 온다고 좀 늦었어요. 그래, 어서들 오거라. 드디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네. 인사들 해. 여긴 민기랑 결혼할 예비 둘째 며느리.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물개박수까지 치면서 환영 인사를 해줬는데 예비 동서는 싹둥바가지 없게 말이 짧더군요. 네. 저희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눈을 내리깔면서 인사를 받는 태도가 몹시 불량했어요.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쓰셨죠. 강욱이한테 들었지? 우리 장남 종합병원 닥터란다.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글짓기상도 많이 받았지. 우리 첫째 며느리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야. 살림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나는 모니만지부인데 얘는 찐이야, 찐. 어머니, 저 민기 씨 어릴 때 사진 보고 싶어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민기 사진? 갑자기 지금? 네, 어머니.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오늘 저 그거 보려고 엄청 벼르고 왔단 말이에요. 민기 씨가 자기 어릴 때 완전 왕자님이었다면서. 그죠, 민기 씨? 진짜라니까. 유치원 때 여자 원생들 많이 울리고 다녔다니까. 엄마, 맞죠? 어머니, 어서요. 네? 그래. 어디 보자. 사진 앨범을 어디 뒀더라. 아유, 맞다. 서재에 있다. 내가 가져오마. 어머니, 우리 같이 가서 봐요. 민기 씨, 민지 씨 같이요. 네? 어릴 때 사진이라 오빠랑 저 어릴 땐 완전히 귀여웠지. 엄마, 우리 어린이 모델 하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뭐래, 넌 완전 선머슴이었고. 나한테 그랬지. 난 왕자였으니까. 뭐래, 기억 상실이냐? 오빠가 왕자면 난 공주야. 왜 이래? 동서가 밀착마크 하듯이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서재로 향했고 그 뒤를 따라 신우와 시동생 매제까지 모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덩그러니 시아버지와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뭐지? 이거 왜 왕따 당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서 같이 볼까? 아니야. 그것도 그림이 좀 그래. 뭔가 불청객이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아버님, 이것 좀 더 드세요. 대봉감이라 진짜 맛있어요. 아니다. 입맛이 별로 없구나. 시아버지는 무한한 듯 헛기침을 몇 번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을 향한 시동생과 시누이의 적대감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더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특히 남편의 돌아가신 친모와 시동생 친부의 기일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얘야, 오늘따라 전이 노릇노릇 참 먹음직스럽게 붙여졌구나. 그쵸,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치자물 좀 넣어서 붙였거든요. 확실히 색이 곱죠? 아유, 살림은 너를 못 따라간다니까. 근데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쭤봐도 돼요? 우리 귀한 며느님, 뭐가 궁금하실까? 강욱 씨 어머니 제사 모시는 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불편할 게 뭐 있나? 우리 민기 낳아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너희 아버지가 제사를 절에 맡기겠다는 걸 내가 말렸다. 민기 생각하면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지. 안 그러냐? 그럼 도련님 친아버님 제사도
다 같이 지내겠네요? 우리가 같이 살 때부터 암묵적인 약속이 됐지. 근데 민지 민기 결혼하고는 걔들 오늘도 안 온다고 하지? 네, 서방님은 거래처 약속이 있으시고 아가씨는 아기가 감기라서 못 오신대요. 애들이 강욱이 밥만 닮아도 좋으련만. 시동생과 시누이는 결혼을 한 뒤 당연하게 남편의 친어머니 제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동생과 시누이의 친아버지 제사에도 꼬박꼬박 참석을 했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친아버지 제사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시동생과 시누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아빠 기일까지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이제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하자. 맞아. 그냥 우리 식구끼리 보면 좀 좋아. 왜 우리 가족도 아닌데 우리 아빠 제사를 모셔. 말이 안 되지. 당황한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나무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앞에 계신데 왜 이래. 아빠는 무슨... 막말로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학비를 대주셨어요? 용돈을 주셨어요? 맞아. 딱히 직업이 없으면서 거창하게 시인이래. 시집도 엄마가 출판사에 편집위원 맡고 돈 줘서 내는 거잖아. 완전 허세 장렬. 민기야, 너 이 녀석. 어머니가 시동생의 등짝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당장 아버지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 사죄드려. 민지도 마찬가지.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어서! 아이씨,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엄마 계속 이럴 거면 아빠 제사 내가 모시고 갈게요. 자기야, 할 수 있지? 어머, 자기야. 그런 건 미리미리 말을 해줘야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할 수 있잖아. 이딴 데서 뭐 어려워. 점 몇 개 굽고 대추 밥 올리고 과일 사고 그럼 되잖아. 정 힘들면 제사 음식 다 주문해. 주문하는 거 좋아하잖아. 응? 여보야, 할 수 있지? 주문하는 거야 내 특기 아니겠어? 껌이지 껌. 나도 오빠네 해서 아빠 제사 모시는 거 찬성. 서로 핏줄도 아닌데 제사 지내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봐. 물론 어떤 속셈으로 제삿날마다 오시는지는 잘 알겠지만요. 민지야, 그건 또 무슨 회기망측한 말이니? 오늘 애들이 단체로 뭘 잘못 먹었나? 왜들 이래? 엄마, 몰라서 그래? 엄마 재산 노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척 봐도 알겠던데. 엄마는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민지, 말이 심하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친자식처럼 여기시니까 너희 아버지 기일에도 참석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진심을 아직도 몰라? 정말 답답하다. 맞아요. 서방님 아가씨 말이 지나치세요. 저희 남편 의사 월급 적지 않고요. 아버님도 늘 근검절약하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갑자기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어린 시절 트라우마 있다고 했거든요. 그치 여보? 말해 뭐해. 우리 엄마가 차별되고 오지게 했잖아. 전교 1등 그게 뭐라고. 저 형 싸고 도는 것도 꼴불견이었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질. 지금도 맨날 우리 큰아들 누가 보면 진짜 친아들인 줄 알겠어. 맞아. 큰오빠는 안 그래도 부잔데 왜 자꾸 그 오빠만 챙기는 건데? 화곡동 건물에 큰오빠 집 내준 것도 나중에 거기다가 개인 병원 차려주려는 속셈 아니야? 엄마, 큰오빠 의사라서 돈 많이 벌어. 친자식인 우리나 좀 챙겨. 야, 그래도 넌 막내딸이라고 엄마가 변했잖아. 이씨. 뭔 소리야. 난 딸이라고 결혼할 때도 쥐꼬리만큼 해줬는데 정작 오빠 유학 보내고 가게까지 차려준 건 벌써 까먹으셨나 보지?
어쩔시고. 야, 엄마가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용돈 통장 하나 준 거 알거든?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러는 오빠는 엄마가 금싸라기 땅에다가 오빠 가게 내줬잖아. 나는 겨우 허름한 아파트 한 채 주고 땡. 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엄마, 나 무지 섭섭하고 서운해. 아이고 머리야. 대체 아버지 제삿날에 왜들 이러니? 그깟 돈이 뭐라고 애들이 이래. 여보, 괜찮아? 여보, 나 좀 잡아줘. 쓰러질 것 같아. 그래, 나한테 기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시자 남아있던 저희들은 어색하게 하나둘씩 일어나서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는 각자의 장남이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아버지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아버님과 동행했었는데 시아버지가 진료실을 나오시면서 나지막한 혼잣말로 시발 욕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잖고 고상하셨던 시아버지에게도 췌장암 확진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저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추천하는 명의에게 수술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임파선 전이가 되어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으셨죠. 그렇게 3개월 뒤 시아버지는 의사의 선고대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희도 다시 오지 않을 그 3개월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빈소는 상주인 남편이 홀로 지켰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무리 의붓자식이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셨죠. 민기야, 얼른 와라. 너 이런 식으로 아버지 보내면 엄마 너 다시는 안 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너한테 물려준 유산 목록이 싸그리 사라진다는 뜻이야. 민지도 마찬가지고. 긴 말 안 한다. 당장 안 오면 내 재산 다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시동생과 동서, 신우와 제부가 부랴부랴 도착했고 네 사람이 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여보, 민지 왔어요. 당신이 사랑으로 키워준 못난 자식들 절 받아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쭈뼛쭈뼛 나와서 절을 하고 나서 시동생은 벌서는 아이처럼 남편 옆에 서서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긴 했지만 너무 이른 이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어요. 한 번은 저희들을 부르신 뒤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시겠다고 하셨죠. 내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데도 별 차도가 없구나.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 그래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엄마, 나한테 물려줘야지. 나 유학 가서 경영 공부하고 왔잖아. 오빠, 양심에 개털 난 소리 할래? 2년제 대학도 못 들어가서 저 멀리 호주 대학에서 학위 따신 분이 염치도 없다. 오빠, 게다가 오빠가 사업한다고 손댔다가 말아먹은 게 얼마냐? 진짜 오빠도 참 뻔뻔해. 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 아빠 회사잖아. 아빠 장남이 내가 물려받는 게 수순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서운해하지 마. 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야.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주식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첫째 생각은 어때? 저야 회사 경영에 대해선 잘 몰라서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럼 엄마, 회사 판도는 뭐 할 건데? 엄마 세계 일주라도 떠나시려고?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우울증에 걸려 집에만 머물려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종종 시어머니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 내외와 신우는 시댁을 방문하는 저를 아주 고깝게 생각했어요. 형님, 돈이 좋긴 한가 봐요. 벌써부터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으니 누가 보면 어머니 껌딱지인 줄 알겠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혼자 두면 우울증이 더 악화된다고 그랬잖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형수님 말은 형님이 지시했다 이거네.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점수를 따시겠다. 이런 걸 부창부수라고 하는 건가? 서방님, 말이 심하시네요. 어머니 찾아뵙는 것도 어디 눈치가 보여서 하겠어요? 언니가 저희 눈치 본다는 거, 그게 더 수상하다. 그니까 흑심이 있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그죠? 아가씨, 제발요. 서방님도요. 어머님 걱정 안 되세요? 언니, 우리 엄마는 저희가 돌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큰오빠가 나설 거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 부부의 진심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가 얄밉기도 했고 짜증도 났어요.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일부러 보란듯이 어머님 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전에도 불면증에 며칠 잘 드시지도 않고 저혈당까지 오셔서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몇 날 며칠 의식을 잃은 어머니는 깨어나실 줄을 몰랐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매일 쉴 새 없이 정밀 검사를 하는 것만 봐도 시어머니의 병이 꽤 중병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오전 8시, 저녁 6시 두 번에 한해 가족들 면회가 허락됐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는 줄 알고 울고 불면서 면회를 오던 시누이도 차츰 발길이 뜸해졌어요. 시동생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저는 안심이 됐어요. 2주일 후에야 시어머니는 특실로 옮겨졌는데 그때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전담하게 됐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고 당신 생신 때까지 병원에 계셨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형님, 저도 왔어요. 아가씨, 동서, 어머니 생신 잊지 않으셨네요? 생신만큼은 집에서 보내시길 바랬는데. 그래도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좋네요. 형수님, 누가 들으면 저희 불효자인 줄 알겠어요. 면회 시간을 못 맞춰서 그렇지. 저희도 집에서 매일매일 엄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답니다. 안 그래? 형님, 저희 남편 눈 밑에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뭐래? 주말 내내 강원랜드 다녀온 사람이 퍽이나? Shut up, please, 김민지. 언니, 엄마 상태 뭐래요? 큰오빠는 잘할 거 아냐. 저도 잘 몰라요. 남편이 통 말을 안 해줘서. 아직 의식이 없으시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무슨 민간 대체의술을 하는 곳에 가야겠다고 하던데요. 대체의술은 또 뭐야? 그거 돈 수억 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병원비로 탕진하고 우리한테 줄 재산은 줄면 이거 좀 곤란한데. 여보, 어머니 유언장은 작성하셨겠지? 안방 장롱이랑 서재 책상 샅샅이 뒤져봐도 없던데 유언장 못 찾으면 어떡해. 당연히 n분의 1 해야죠. 오빠 50, 나 50. 그래야 공평하지. 뭔 소리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는 오빠야말로 집안 망신은 다 시켰으면서. 저기요. 어머니 다 들으세요. 너무들 하시네요. 아, 나이씨.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거 빨리 죽지. 왜 이리 명이 길대? 명줄 한번 쇠심줄이다. 이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이제 겨우 한 달 병상에 누워 계신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물려받을 유산 걱정이 나오는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엄마가 하는 게 연명치료 아니에요? 언젠가 엄마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했던 것 같은데. 맞지? 서방님, 저 연명치료 아니에요. 아이씨. 우리나라는 왜 안락사 제도가 없는 거야? 이렇게 회복 안 되고 아프면 안락사가 답 아닌가?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귀를 손으로 막아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을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아가씨 서방님 다 나가세요. 정말이지 보고 있기 다 민망해요. 언니가 뭔데 우리더러 나가라 말아요. 진짜 친자식이 누군데. 어이가 없네. 아가씨 같은 친자식둔 어머니가 불쌍해서 못 보겠으니 얼른 나가요. 얼른. 자식들의 폐륜적인 막말이 오갔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대체의학으로 치료하는 민간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몸담고 있던 종합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어머니 치료와 간병에 본격적으로 임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서야 가족들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신우 내외는 여전히 띄엄띄엄 병문안을 다녀왔고 그때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님 앞에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까무러칠 말들을 내뱉었어요. 여보, 어머니 좀 어떠셔? 여전히 의식이 없으시지. 이번 주말에 동서랑 서방님, 아가씨 내외까지 다 병문안 간대. 뭔가 작심을 한 것 같던데. 당신도 같이 올 거지? 그래도 가야겠지? 그 사람들하고 진짜 말도 섞기 싫어. 어머님이 아직 숨이 붙어 계신데도 옆에서 죽어달라고 연부를 외더라? 어머님도 진짜 안 되셨어. 남편도 2번이나 사별하시고 친자식들도 저 모양이니. 어머님이 왜 당신을 특별히 예뻐하셨는지 알겠어. 말했잖아. 나한텐 친어머니나 다름없어. 돌아가신 친엄마하고는 별개로 소중한 분이셔. 서방님하고 아가씨가 어머님한테 해코지 못하게 내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어.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는데? 오늘 저녁 마라탕 어때? 마라탕 먹고 싶은가 보네. 나도 콜. 아무튼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당신 와서. 이쁜 이야기 많이 해드려. 다음날 어머님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시동생 내외와 시누이 내외를 만났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욕심에 찌들어 표독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시누이가 또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어.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지겨워. 넉 달이 지나도 의식이 없는데 대체 의술로 뭘 한다고. 침, 뜸 치료가 효과가 있으려고? 설마 의식 없는 엄마 붙잡고 뒤로 호박씩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유언장을 만든다든지. 수상해. 만일 그런 거면 바로 소송 걸어야죠. 상속회복 청구 소송하면 바로 잡지 않나요? 형님, 우리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서, 어머님이 의식이 없는데 뭐가 고통스러워. 연명치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런 사람들과 어머니 병실로 가야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어머님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린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불러 세우셨어요. 응? 잠깐만. 거기 305호실 할머니 가족인가 보네. 예,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어제도 같이 휴게실에서 아침 드라마 보고 수다를 떨었는데 왜 몰라? 네? 저희 어머니랑
드라마를 보셨다고요? 아, 진짜 305실 김숙자님 맞아요? 아, 맞지 그럼. 특실할머니가 어디 흔한가? 오늘 아침에도 멀쩡하게 아들하고 산책도 하시던데 그새 건강이 나빠진 거야? 의식이 없다니. 아이고, 별일 있네. 어르신, 진짜예요? 우리 엄마가 산책을 하셨다고요? 응? 자네가 아들인가 보군. 아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이래봬도 양쪽 시력이 1.0, 1.0이야. 백내장도 없이 깨끗하지. 어르신, 저희 어머님이 틀림없어요? 아유, 그렇대도 아들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 우리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305실 할머니는 돈도 많은데 차식부까지 있으니 부럽더라고. 저희는 너무 놀라서 305 병실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우르르 어머님의 병실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동안 의식을 잃었던 적이 없었던 듯 총기 넘치는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 엄마! 장모님, 저도 왔습니다. 너희들 왔니? 자네까지. 다행히 다들 왔네. 저 이리 와서 앉으렴.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니, 더 건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깬 거야? 왜? 엄마가 깨어나서 싫으니? 아니, 절대, 네버. 너무 좋아서 그러지. 너무너무 잘 됐잖아. 해피해.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어머니 쉽게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그런 줄 믿었거든요. 그래? 그거 다 뻥이야. 내가 의식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걸랑. 그때 흰 의사가운을 입은 남편이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람들 면회 올 때마다 잠자는 주사를 놔드렸죠. 의식이 없던 게 아니라 푹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이 일부러 연기를 하신 거예요? 아, 엄마, 왜 그런 장난을 쳐? 설마 병실에서 우리가 한 이야기 다 들은 거야? 그래, 다 들었다, 이 썩을 놈들아. 아픈 어미를 한 달도 안 돼 안락사를 시키겠다고 덤벼들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아, 엄마, 오해야, 오해. 엄마가 연명치료로 고통스러워할까 봐 너무 걱정돼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맞아요, 어머님. 이인은 단지 어머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나는 결백해. 안락사는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이야? 어머님,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잊고 있었나 본데 내가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너희들 매일 때로 몰려와서 나를 괴롭혔잖니. 엄마, 그건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 거지. 막말로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인데 엄마가 뭔데 마음대로 결정해? 말은 바로 해라. 너희들 아빠 거 아니고 너희 아빠와 내가 같이 일군 회사야. 너희들 하는 꼬락선 일부와 유산을 남기면 칼부림밖에 안 나겠다 싶어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지. 그런데도 사회 환원하겠다는 말에 특달같이 찾아와서는 나를 탈달 볶아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엄마는 너무 끔찍하다. 생지옥이 따로 없어. 엄마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니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을 잘못 키운 내가 죄다. 엄마의 빈자리를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내 죄가 크다. 민기민지 들어라.
지금까지 너희들 손 내밀 때마다 엄마가 모른 척한 적 없었지?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너희들 밑으로 들어간 돈만도 수억이야. 벌써 니들 아파트에 가게까지 내줬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것도 못해주는 부모들 많아. 엄마 재산이 수백억인데 꼴랑 아파트 하나로 퉁치면 사람들이 욕해. 어머님, 그건 아내 말이 맞습니다. 너희들 강욱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안 됐어.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 내가 일한다고 바빠서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때 대학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집안 살림을 사신 분이야. 어린 너희들한테 엄마 대신 엄마 노릇 해주시겠다고 너희들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너희들 아플 때마다 너희를 업고 병원에 뛰어다니셨고 부모가 필요한 자리엔 누구보다 먼저 가서 앉아 계셨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돈 아니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니. 남의 자식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면서도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 훔치는 분이셨어. 그분이 너희한테 준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후레자식들이었지. 못난 놈들아. 하긴 이게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 엄마 너무해.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형이랑 나를 비교하는 그 눈빛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자식들 키우는 입장이라 알죠. 남편이 겪은 서글픔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머님한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입을 닫고 살았죠. 강우가 우리 민기 정신과에 의뢰 좀 해줘. 저 녀석 피해망상이 심하구나. 엄마! 나는 너를 비교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그게 바로 피해망상이야. 그럼 아니야? 형은 공부 잘해서 이뻐하고 막내는 딸이라고 편애하고 나만 미워했잖아. 문제아라고. 아이고 가여운 것. 나는 너를 문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너는 자꾸 강욱이랑 비교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강욱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 그때 강욱이가 가출했을 때 사춘기 반항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 민기 너가 강욱이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지. 전교 1등하는 형 때문에 자꾸 비교되는 거 싫으니까 제발 멀리 꺼지라고 해서 강욱이가 널 위해서 집을 나갔잖아. 일부러 시험을 못 치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제 아버지한테 못할 노릇이니 자기가 집을 나가자고 생각했겠지.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애를 데리고 올 때 내 마음은 어땠는 줄 알아? 강욱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널 원망하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그렇게 널 위해주고 아껴주던 사람들의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무시하고 깔봐? 너희가 뭔데? 그깟 재산 좀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거니? 근데 이 재산도 니들 게 아니잖아. 엄마 재산이야. 왜 내 재산을 너희들 거라고 착각을 하지?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 엄마, 세상의 법도가 그래요. 부모 재산에 자식이 상속받는 거. 그게 왜 세상의 법도니? 부모 재산이 자식 재산이란 생각, 양반 자식은 양반이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다. 그런데 민기민지 뭘 했니? 똑같이 나눠주는 거 불평등하다고 칼부림 날 정도로 난리를 쳤지. 엄마, 이제 안 그럴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나눠주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장모님, 제 아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딱 3등분 하셔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건 곤란하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를 처분해서 이제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 엄마, 진짜? 정말? 내가 왜 의식 없는 척 병원에 누워 있었겠니? 그동안 모든 재산을 기부해서 복지법인을 만들었고 강욱이를 이사장에 앉혔다. 그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야. 뭐? 복지법인이라고?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엄마, 어떻게 이래? 우리한테 왜 이래? 매일 집으로 와서 유언장 고치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니? 불화의 씨앗이 되는 건 치우는 게 답이야. 뭐? 엄마가 돌았네, 씨발. 시동생은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덤벼들었어요. 멱삽을 잡으려고 한 건지 목을 조르려고 한 건지 몰라도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에게 달려드는 순간 남편이 시동생의 발을 걸어버렸죠. 나이스 타이밍에 시동생이 앞으로 쿼당하고 고꾸라졌어요. 그 길로 바닥에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힌 시동생의 얼굴은 코피 범벅이 되었고 입을 여는 순간 앞니두개가 깨져서 떨어져 나왔어요. 여보, 피 어떡해. 호들갑 떨지 마라. 여기 병원이야. 의사가 없니? 간호사가 없니? 강우가, 간호사 호출 좀 해다오. 시동생은 바로 응급치료를 받고 나중에는 코성형 수술과 임플란트를 했어요. 후프게도 코 수술로 전보다 더 봐줄 만한 훈남이 되어 동서의 만족도가 크다는 후문인데요. 아직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연을 끈다시피 하고 지내요.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돈이 있으면 살살 알랑방귀를 끼고 돈이 떨어지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 참 슬픈 일이에요. 시동생과 신우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확고한 의지로 하신 일이기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서방님 아가씨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돈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 내 자식들이 그렇다. 이제 내 손을 떠난 재산 더 이상 내 것도 아닌 걸 우리 이사장님이 알아서 잘 하실 테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투명하고 건실한 재단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너라면 충분히 잘할 게다.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여행이나 다녀볼까? 계모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팥쥐 엄마나 장화홍련의 새엄마를 떠올리게 되죠.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계모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계부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현실. 비록 남의 자식일망정 잘 키워서, 정말 보란듯이 잘 키워서 떳떳하게 세상에 내놓고자 매사에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고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하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가슴으로 맺어진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한 점이 많아 볼품은 없지만 진솔하게 써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